이 시장에서 지금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금투세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언급 한 번만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자면은, 지금 추석 이제 이후에 금투세 관련 토론회 한번 하자. 야당 쪽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근데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이란 압도적인 위치를 기반으로 이걸 어떻게든 통과를 시키려고 밀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양보도 하겠다 말다 얘기가 들려오고 있긴 하지만 핵심은 일단 세금을 물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거지로 밀고 간다면 어차피 대통령이 또 이제 자기 권한으로 요거를 반려시키는 게 아니라면은 결국 통과가 되는 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요즘에 그 정부에서 세금 빵꾸 났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죠. 대통령이 굳이 어느 정도 조정이 좀 된 상황으로 올라오면 이걸 반려를 하려고 할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이게 약간 하는 척, 반대하는 척, 수정하는 척, 요것만 하다가 끝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만약에 그러면 이제 통과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거래세에다가 이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동시에 매긴다는 거잖아요. 한국 증시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죠. 한국 주식 정리해드리는 남자가 아니라 미국 주식 정리해드리는 남자로 바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국은 투자를 할 이유가 없는 장이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로 한국 지금 이 야당 쪽에서 롤모델로 잡는 게 이 미국 쪽이라면은 그럼 거래세 없애고 그 세금은 수익 관련해가지고 구간 나눠가지고 그리고 기간 나눠가지고 요 걸어 놓는 거 요것도 하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규제 자체를 꽉 이 주주들 친화적으로 바꿔줘야죠. 더블 카운팅 못하게 막아버리고 이사 관련으로도 그냥 이 소유주 오너들 이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주주 친화적으로 바꿔주고 금융적으로 디스카운트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걸 없앤 다음에 이걸 해줘야지. 또 꼭대기 있는 사람들 유리한 건 유리한 대로 그대로 남겨놓고 이 세금만 많이 때린다?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지금 뭐 금융 쪽에서 많은 곳에서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진행이 된다. 그럼 투자금이 물밀듯이 빠져나오는 건 물론이거니와 이제 한국에 상장을 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더 생길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금을 모집하는 게 힘들어지게 되면 될수록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도 되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가서 하나씩 하나씩 바꾸려고 한다? 안 되죠. 요즘 뭐 사람 빠져나간다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핵심 인력들. 기업까지 빠져나가면은 지랄이 날 겁니다, 진짜. 눈앞에 짧은 세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할지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세팅을 하고 뭐 준비를 하려고 할지 요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당장은 저도 솔직하게 여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뭐 9월 달에 다 나온다라고 하니까 주목 한번 해보자. 요 개념으로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넘어와서 좀 길긴 했지만, 카카오는 좌절적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더더욱 공포를 느끼시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지금 남아있는 일정을 생각했을 때 크게 문제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연결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주목을 하면서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하락은요, 미국의 이 엔비디아부터 시작되는 조정 때문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빠졌는지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제 미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예상치가 47.5였는데 이거보다 낮은 47.2가 나왔어요. 근데 별 차이 없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의 기준치가 50이거든요. 근데 47.5는 원래도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안 좋게 나왔다. 걱정이 폭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게 되었고요.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하락을 크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오케이, 나쁘게 나올 수는 있다 이거예요. 하지만 계속 나쁘기만 할까요? 물론 현재 위치에서 이 횡보를 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조업 한 해서고 서비스업은 이거보다 더 잘 버티는 모습이 최근 보여지게 되었는데 오는 6일에 미국에서 고용지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거 일단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괜찮다면 한번 완화가 될 거고 설령 여기서 조금 아쉬운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경기만 괜찮으면 이들 올라오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금리가 인하되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기 때문에 알아서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설령 여기서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좋아지게 된다면 다음에 나올 지표들과 맞물렸을 때 그때는 더욱더 큰 시너지를 줄 수도 있는 거죠.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는데 보는 두 가지가 하나는 이 물가를 확실하게 지키는지 이거는 달러의 가치를 지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일정 수준 유지해 주는지 요거거든요. 근데 물가가 확실하게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경기가 안 좋다면 얘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속도를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25bp씩 금리 인하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이 상황이 되면 50bp 인하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오게 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예상보다 많은 유동성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항상 여기에 반응해서 가격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좋은 게 연이어서 나올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까지 풀리게 된다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 지금 좀 아쉽다라고 할지라도 요걸 이제 버티면은 나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요 마인드로 지켜볼 수 있게 되겠죠. 했을 때 가장 최우선으로 보시면 좋을 만한 요 수급은 외국인과 기관인데 둘 다 마이너스가 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이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바닥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는 이게 다 이탈돼가지고 정확히 어디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건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차피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기 이탈만 안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둘 다 공통적인 특징인데 네이버는 60일은 돌파해도 볼린저 상단 위에서 자리 잡기가 싫어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상단은 한 번씩 시도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였죠. 61선을 돌파를 못 해가지고 추세가 안 잡혔다. 그러면 이번에 이 둘 모두를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때부터 상승 시그널이 조금씩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텐데 이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금리 인하 경기가 좋아지는 이 시그널이 계속해서 연이어 이어지게 된다면 우상향하는 모습이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지게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면서 예시론 2019년 2.5에서 시기를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계속되면은 우상향이 계속되는 거고요. 인하의 끝이 보여지게 된다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고점 맞고 떨어질 가능성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현재 금리는 5.5니까 3% 아래까지 간다라고 하거든요. 25bp씩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11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50bp씩 인하를 한두 번, 세 번 정도 한다면 이게 한 8번까지도 줄어들 수 있겠죠.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나쁠 건 전혀 없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꼭 좀 알아두시면 괜찮네요.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걸 보면 일단 현재 하락의 구체적인 이유는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발표되는지 보고 설령 여기서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스타트한다면 얘네들이 어느 정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자.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 쪽 지지라인은 현재 위치나 아니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60일과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동시에 다 돌파하고 자리가 잡아야지 그때부터 추세가 나온다. 요거 보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처럼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의 끝 이야기 들려올 때까지 홀딩 하시면 되고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하할 때마다 한 번씩 공략해 보시면 그것도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취향껏 이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 카카오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